그만 싸울 사람들은 8층에 옥상에 가서 한 판 붙어. 아니면 저 3층, 4층에 복싱장에 정식적으로 저 링에서 붙어. 알았지? 그래갖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붙을 사람들. 어? 알았지? 이번 시간에 기본 그 SQL 셀렉트문 했습니다. 저번 시간 과제 중에서 과제 중에 한 두 문제만 풀어볼까? 앞에 거는 좀 쉬우니까.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했던 과제가 셀렉트문에 우리가 함수랑 그룹 파일을 사용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과제 한번 봅시다. 조금 별 까다로운 거. 아이디가 BBK인 사용자의 총 구매 금액, 평균 구매 금액을 출력하시오 되어 있네요. 이게 한번 볼까요? 이거. 아이디가 BBK인 사용자의 총 구매 금액, 평균 구매 금액을 출력하세요. 그죠? 그러면 자, 출력할 거 한번 볼까요? 출력할 거. 자, 테이블은 바이 테이블이었습니다. 우리가 구문에 여기 있는 테이블이 바이 테이블이었으니까. 봅시다. 테이블 구조를 한번 보고. 테이블 구조, 바이 테이블의 테이블 구조에 컬럼에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상품명, 그 다음 주문한 날짜와 그 다음 해당 상품의 가격과 주문한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해당 주문 내역에 대한 금액을 계산할 때 price 곱하기 amount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이디가 BBK인 사용자의 총 구매 금액, 그 다음에 평균 구매 금액을 출력하세요. 그래 되어 있으니까 우선 출력할 것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셀렉트. 자, 총 구매 금액은 저번에 했던 직계 함수가 썸이 있었어요. 뭐 price 곱하기 amount. 그 다음에 출력할 게 또 있네요. average가 있습니다. 평균 구매 금액 price 곱하기 누구? AMOUNT 이러면 평균 구매 금액 테이블 이름은 by 테이블. 그래서 자 조건이 있네요. 조건이 아이디가 BBK인 사용자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발생합니다. 왜요? 자 아이디 유저 아이디가 BBK인 사용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BBK가 결과가 하나란 건 알고 있지만 만약에 조건이 변경이 되면 결과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디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총 구매금액, 평균 구매금액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아이디별로 실제로는 총 구매금액, 평균 구매금액을 출력하라 그 얘기였어요. 근데 그 조건이 아이디가 BBK인 사용자의 구매금액 총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룹 파일을 해줘야 됩니다. GROUP 그룹 파일 누구 사용자 아이디 컬럼이 구분해야 돼. 그룹핑 해야 돼. 컬럼은 아이디예요. 아이디, 유저 아이디 별로 실제로 학기 금액이 여기서 말하는 학기 금액 평균 금액은 유저 아이디 사용자별 평균 금액 학기 금액인데 그냥 조건이 그게 아이디가 BBK인 것 보겠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룹 아이 유저 아이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기타 등등 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 놓고 한번 커리문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아이디 BBK는 합계 금액이 1920원이고 에버리지 평균 구매 금액 480원. 자, 그러면 평균 구매 금액은 현재 총 합계 금액 나누기 구매 횟수로 나눠보면 되죠. 그러면 BBK가 한 번 구매하고 두 번 구매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구매를 했네요. 그러면 1920원 나누기 4 하면 그죠? 4, 46 하면 딱 480원 맞네요. 그래서
금액, 총 구매 금액과 평균 구매 금액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BBK에. 그 다음 두 번째, 모니터를 주문한 사용자들 중에서 사용자별로 합계 금액이 200원 이상인 사용자의 아이디 합계 금액을 조회하고 합계 금액 내림차순 정렬하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뭔가 내용이 좀 조건들이 많이 복잡합니다. 우선 출력할 거. 셀렉트할 컬럼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뭘 지금 출력하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의 아이디, 그 다음 합계 금액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유저 아이디, 그 다음 합계 금액이니까 sum price 곱하기 amount. 그렇죠? 자, 테이블은 by 테이블. 자, 조건이 보이네요. 모니터를 주문한 사용자. 그러면 by 테이블에서 모니터를 주문했다는 말은 PROD 네임이 모니터다 이 말이에요. 모니터를 구매한 사용자들의 금액을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where 뭐가 이번에는 PROD 네임이 모니터 산 사람들 합계 금액 보고 보겠다 그 얘기예요. 모니터. 그 다음에 자 얘는 사용자별로 했으니까 그룹을 사용자 아이디로 해줘야 되겠네요. GROUP 그룹 바이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조건이 또 나왔습니다. 합계 금액이 200원 이상인 사용자 그렇게 나왔네요. 합계 금액. 그런데 여기서의 조건에 해당되는 컬럼은 그냥 단순 컬럼이 아니고 합계 금액이에요. 티켓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컬럼입니다. 그러면 티켓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where 조건짜리 아니라 그룹 바이에 해빙이 있었죠. 해빙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해빙 합계 금액이 200원 이상 이렇다 이 말이에요. 모니터를 샀는데 그 중에 합계 금액이 200원 이상인 거를 사용자별로 조회를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모니터가 금액이 한 개당 200원이네요. 그러면 JYP가 있고 그 다음 BBK 모니터 샀는데 250 하면 그쵸? 얘는 1000원 얘는 200원 그쵸? 나머지는 모니터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조회하고 그 다음에 정렬이네요. 합계 금액 내림차순 정렬 오더바이 ORTER 합계 금액 요거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림차순 정렬은 DESC 할 것까지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뭐가 빠졌다. 그룹 바이가 CROUP 맞죠? 아까 모니터 산 사람 BBK와 JYP의 전체 합계 금액은 1000원 그 다음 JYP는 한 개 구매했으니까 2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얘가 지금 질문의 의도가 JYP와 BBK가 샀는데 모니터에 대한 합계 금액만 지금 출력하고 있죠. 모니터를 샀는데 모니터를 구매했는 사용자별로 합계 금액이라고 했는데 모니터를 구매한 내용만 지금 합계 금액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질문이 이럴 수도 있어요. 모니터를 사용한 사용자들이 모니터 포함해서 그 사용자들의 다른 구매 내역 합계 금액까지도 구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모니터를 산 사용자가 누구냐면 JYP와 BBK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니터 구매한 사람 2명인데 이 사람들의 모니터에 대한 합계 금액 말고 이에 있죠. JYP가 다른 거는 구매 안 했고 BBK는 지금 현재 모니터 외에 메모리하고 운동화 두 분 주문했어요. 그러면 모니터를 사용한 사용자들의 모니터 포함하고 그다음 다른 구매 내역의 합계 금액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거는 서브 쿼리라는 쿼리문 안에 또 쿼리문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쿼리문 안에 또 먼저 해결해야 될 쿼리문이 또 있어요. 그래 그거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본 커리문을 실행할게. 서브커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공고급적인 내용이라 이거 기본적인 거 하고 할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다양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내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별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커리문을 볼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셀렉트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게 기본적인 셀렉트 구문의 순서가 셀렉트, 그 다음 from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조건절 있으면 where 조건절, 그 다음 group by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 having, order by, 맨 마지막이 limit예요. 정렬까지 다 해놓고 끊어서 부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알아놓으십시오. 오늘 할 건 봅시다. 자, 셀렉트, 기본적인 셀렉트를 했으니까 입력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자,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샘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대로 나중에 또 다른 커리만 할 때 사용할 거니까 요거는 배제시켜 놓고 간단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reate 테이블 person이라는 테이블이에요. 자, 여기서의 id는 var 캐릭터 이러면 variable 캐릭터라고 했죠. 우리가 id에 문자 배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크게 쓰는 사람도 있고 길게 쓰는 사람도 있어서 variable 캐릭터로 그냥 간단하게 10자리 id 하나 있고 그 다음 name도 이름도 마찬가지로 10자리 그 다음 age는 인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그죠? 숫자의 자료형이니까 인트 그 다음에 구문이 문장이 디폴트가 있어요. 디폴트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만약에 값이 입력되지 않으면 디폴트로 설정된 값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디폴트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테이블 간단하게 복잡을 쳐놓기 해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간단한 테이블 하나. 자, 테이블 만들고 나면 우리가 만든 테이블이 정확하게 컬럼의 유형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단 테이블에 컬럼 유형을 확인하는 건 저번에 한번 했었죠. show columns from person 했어? 예, 한번 해놓고 확인해 봅시다. 컬럼 자, 보면 필드명, 컬럼 또는 필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id, 아까 variable 캐릭터 해서 10자리, int는 기본적으로 11, 숫자, int 크기가 11이에요. 11. 자, 거기에 두 번째에 보면 null이라고 있습니다. null 값. null은 우리가 언어에서도 그렇고 null 값은 뭔가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 값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null 다음에 no 되어 있는 건 무슨 의미냐면 무조건 값을 입력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null 값을 허용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null 허용 안 할 거예요. null 값. 값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null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null하고 null 요거는 그냥 null의 의미는 값이 없다 이 얘기예요. 값이 없다. 없다. 근데 얘랑 뭐가 다르냐면 의미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0 또는 공백과는 다른 거예요. 얘네들 값 있습니다. 응? 숫자 0 또는 쌍따옴표 빈 거. 요거 값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값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널은 값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널 값 no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널은 저장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키는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기본 키 값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프라이머리 키 해서 아이디에 아까 생성을 할 때 프라이머리 키 이래 놓으면 뭐 얘가 기본 키, 뭐 해당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키다 이 말이에요. 해당 들어가는 데이터가 프라이머리 키 되어 있으면 중복된 값이 안 들어갑니다.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복 불가.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를 구분하려면 중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아이디 네임은 중복할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유일한 값은 키는 구분할 수 있는 필드는 아이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그렇죠? 주민등록 번호인데 그건 법적으로 수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개인이 수집하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허용이 될 수 있는 거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큰 뭐 대형 병원, 학교, 그런 공공기관들만 개인정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 일반적인 개인은 어떤 용도로도 수집이 불가합니다. 그러나요? 주민등록번호.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개인정보 침해로 의해서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 값을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 키 구분할 수 있는 키. 네임에 넌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널 값을 허용 안 하겠다 그 얘기야. 널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원가입 받을 때에 꼭 필요한 그럼 있죠. 꼭 값이 있어야 되는 건 응? 널 이렇게 조건을 붙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회원 정보 정상적인 우리가 회원 정보를 관리하려면 아이디는 구분할 수 있는 정보고 이름은 이제 뭐그 뭐지? 뭐 만약에 물건을 배송한다 그러면 배송하려면 뭐 이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뭐 넣을값 이름에 필수적으로 값이 입력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이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어요. 셀렉트 별표 프롬 하면 테이블만 생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person 현재는 empty 없다 이 얘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create 테이블에서 생성한 테이블은 우리가 SQL 쿼리문 중에서 뭐 DDL에 해당됩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할 거예요. 임시로 지금 만들어서 그건 DDL 구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DML 구문입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컨트롤하는 언어다 이 얘기예요. create로 시작하는 건 DDL이에요. create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create는 뭔가 구조체를 형성한다 그 얘기야. 생성하는 거. 구조체를 생성하는 구문은 DDL입니다. 구분을 잘 하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등록해 볼게요. 데이터를 등록하는 건 이제 뭐 DML에 해당되죠. 그러면 자, 첫 번째 구문은 insert into table명, 그다음 values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입력을 하면 돼요. 뭘로? 컬럼의 순서대로. 컬럼 순서대로. 컬럼 순서대로. 그러면 자, 이 해당 구문을 그대로 했을 때 insert into 테이블이 방금 전에 추가한 테이블이 person. 자, values. 자, 순서대로. 순서가 첫 번째가 id였죠? 그러면 id 뭐 예를 들면 abc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 홍길동 나이 30 age는 int 자료형이 숫자 자료형이니까 숫자 형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insert into 테이블명 그 다음 values 순서 그대로 컬럼에 생성된 순서대로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한번 입력해 봅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커리 1 한 개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인설사 한다면 확인해봐야 되죠. 정상적으로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뭐 셀렉트 별표 프롬 하면 되니까. 응? 자, A, B, C 하고 이름은 홍길동, AG는 30에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력하고 항상 셀렉트 프롬 해서 데이터를 확인해봐야 돼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는지 모르니까. 두 번째, 요거 첫 번째 컬럼이 ID였죠. 기본 키는 넣을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입력해 볼까요? 인설트 밸런스 널 뭐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첫 번째 기본 키에 대한 ID 값, 널 값 봅시다. 널 값. 응? 입력해 볼까요? 널 값. 자,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의 유형을 잘 보세요. 컬럼 ID는 cannot be null, 뭐 null 값을 사용할 수 없다. 뭐 기본 키니까. 응? 기본 키는 자동으로 not null입니다. null 값이 허용이 안 됩니다. 응? 그 다음에는 null 값이 허용 안 되면 요거는 빈 공백. 요거 한번 해볼까요? 빈 공백. 이해는 돼요. 빈 공백. 응? 자, 그래 놓고 다시 셀렉트 하면 이건 널이랑 빈 공백 값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널 값과 빈 공백은 달라요. 종류가 다른 데이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공백 해볼게요. 또 공백. 한 번 더 공백. 한 번 더. 이거 될까 안 될까요? 한 번 더 아이디에 공백했을 때. 여기서 정상적으로 입력이 될지 아니면 오류가 발생할지. 민성, 두 번째로 공백 입력했을 때 뭐 발생할까? 오류 발생. 오류가 발생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값이 입력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 응? 해보면 되지. 자, 다시 똑같은 데이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응? 자, 보세요. 다시 똑같은 입력했을 때에 뭐 duplicated entry 뭐 얘가 기본 키인데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백 중복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공백이니까 구분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면 뭐 왜? 얘는 기본 키인데 똑같은 값은 구분을 하기 어려워요. 레코드를 행을 구분하는데. 그래서 공백도 같은 값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공백은 입력이 안 됩니다. 응? 물론 실제로 프로그램 만들 때 공백 입력하도록 풀어두면 안 돼요. 아이디 공백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업무 처리할 때는 뭐 얘가 어떤 식으로 업무 처리가 되냐면 우리가 화면 따라 회원가입 화면 만들죠. 회원가입 하면 거기에 아이디를 입력했어. 응? 아이디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기 전에 한번 걸러줘야 돼요. 아이디 값이 빈 값이면 물론 자바스크립트로 해당 아이디 뭐 입력 인풋 데이터에 랭스를 확인해보고 그게 0이면 응? 사용자한테 되돌려줘야 돼. 에러문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세요. 응? 실제로는 공백을 입력 안 합니다. 데이터가. 그런데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널은 안 되지만 공백은 가능한데 그것도 뭐 한 번밖에 안 돼요. 또 다른 공백을 입력하게 되면 duplicated 이러면 중복된다 이 말이 중복 데이터가. 그래서 잘 보세요. 오류 데이터를 쿼리문을 실행했을 때의 오류 유형을 보세요. cannot be null 하면 null 값이 안 된다 이 말이고 자주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duplicated 하면 얘가 프라이머리 키 일반적으로 기본 키는 중복된 값을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오류의 유행이 자주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할 때는 또 다른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순신이는
이름은 중복이 가능하죠. 이름은 기본키가 아니니까 중복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뭐 ID 값만 다르게 입력하면 네임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응? ID 값만 다르면 지금 현재 물론 네임도 중복 안 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응? 네임도 중복 안 되게 그건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네임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중복 허용을 하죠. 뭐 어떤 거 중복 허용 안 되게 설정하냐면 연락처, 휴대폰 번호, 그죠? 휴대폰 번호 같은 거 미리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똑같은 가입자를 등록하면 안 되니까 휴대폰 번호를 중복 안 되게 한다든지 또는 이메일 그런 것들 중복 검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할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중요한 게 기본 키는 중복도 안 되고 널값도 안 되고 이론적으로 공백은 한 번만 허용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요. 그게 실질적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RDBMS에 데이터를 등록하고 컨트롤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키 설정이. 그 다음에는 디폴트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디폴트는 만약에 AAA 공백돼 이러고 나이를 입력을 그냥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디폴트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돼요. 로 설정해주면 나이가 디폴트로 설정해 놓은 값을 자동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보면 20 디폴트 값 20이었어요. 나이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인설트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해당 컬럼들 중에 굳이 값을 입력 안 해도 되는 컬럼이 있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널 값을 허용 안 하는 기본값만 입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입력 안 해도 되는 거 빼먹고 입력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럴 때는 insert into table 명까지는 같은데 자, 등록할 컬럼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전체 다 말고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는 컬럼이 3개지만 어떤 테이블 구조는 뭐 사용자의 정보가 많거나 이런 엄청나게 많은 컬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러한 필수 컬럼만 등록을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야. 그럴 때 뭐 컬럼 이렇게 해서 values는 똑같아요. 열 컬럼을 지정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뭐 지금 현재 나이는 낱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낱널은 아이디하고 이름이니까 아이디하고 이름만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insert into person 자 뭐 아이디와 네임만 입력하겠습니다. values 아이디는 뭐 BBD 이름은 이강인 이렇게 age는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죠. age, 나이는 아까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입력하겠다. 그 얘기예요. insert into 테이블명, 그 다음 등록하고자 하는 컬럼, 그 다음 values 값 이렇게 그래서 컬럼을 지정해서 입력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해보면 이강인 age는 입력 안 했지만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20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설트예요. 인설트. 그러니까 인설트 할 때 그 이상은 데이터 유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내가 꼭 테이블 안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인설트 하기 전에 테이블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죠? 각 테이블에 있는 뭐 데이터 유형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뭐 show columns from 테이블명 해서 그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설트 구문을 실행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필수값인지 그 다음 조건들이 확인해야 될 데이터가 문자 열인지 숫자인지 그럼 아니면 또는 날짜 형태의 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데이터 유형을 확인한 다음에
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솔트 데이터 입력. 그다음 데이터 이제 수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 업데이트. 자, 봅시다. 자, 데이터를 수정, 갱신하는 구문은 업데이트, 테이블명. 그러니까 데이터를 갱신하는 건 뭐 각각의 컬럼의 값을 수정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어떤 컬럼을 수정할 것인지 컬럼 이꼴 수정할 값, 컬럼 이꼴 수정할 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 조건.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갱신할 건데 조건이 없으면 모든 컬럼에 수정될 값이 동일해져요. 그렇죠? 조건이 없으면. 그 조건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모르고 update first set name equal 홍길동 이러고 조건이 없다. 그럼 뭐 모든 데이터에 name이 홍길동으로 다 수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일괄적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봅시다. 자, 데이터가 있는데 자, 아이디가 AAA 사용자의 나이를 한번 수정해 볼까요? 자, 아이디가 AAA의 나이를 37로 수정하겠습니다. 37. 자, 그러면 업데이트. 테이블명 false. 그다음 set. 자, 어떤 컬럼 수정할 거냐면 나이 수정할 거예요. 나이 age. 뭐 age가 이렇게 돼 있구나. age. 이걸 뭐 37. 자, 그런데 모르고 조건절 안 적어버리면 해당 데이터의 모든 사용자의 나이가 age가 동일하게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줘야 돼요. 뭐 id가 AAA인 사용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id가 AAA 사용자의 뭐 나이를 37로 수정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얘는 업데이트 부분이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처음 사용자들, 처음 개발할 때 조건절을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꺼번에 일괄 수정해버린 경우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정상적으로 아까 아이디 AA의 손흥민인데 나이가 20이었어요. 그럼 37로 수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손흥민 나이가 37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업데이트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업데이트. 그럴 때에 우리가 조건절을 만약에 데이터가 지금 현재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수정할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개개인의 어떤 컬럼들을 단순하게 하나씩 수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조건절을 그럴 때에 조건절에 들어갈 컬럼은 기본 키가 돼야 돼요. 그렇죠? 특정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정할 거면 그죠? 그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컬럼이 지금 id인 기본 키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에 where id equal AA에 이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건절에 컬럼을 name으로 생각해 보세요. name. 그러면 name이 지금 중복되는 값이 있죠. 이순신이 2명이나 있습니다. 모르고 name equal 이순신 해서 해버리면 2명 다 나이 값이 수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정보를 수정할 때 별도의 그건 뭐 where 조건절에 들어갈 컬럼이 되도록 기본 키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기본 키의 용도가 데이터를 구분하는 용도이면서 업데이트 시킬 뭔가 특정한 레코드를 구분하기 위한 게 기본 키다 이 말이에요. 기본 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키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기본 키. 자,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응? 얘가 데이터를 저렇게 업데이트 해놨는데 데이터가 저렇게 수정을 했는데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면
나이가 한 살씩 업데이트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일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전체 사용자의 데이터 에이지를 일씩 업데이트 할 거예요. 업데이트. person 뭐 set 에이지 업데이트 할 거죠. 그거는 일씩 일괄적으로 현재 데이터에 플러스 1 할 거다. 이 말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이지 플러스 1. 응? 이러면 뭐 전체 데이터 중에서 에이지 컬럼을 현재 에이지 컬럼 숫자 플러스 1 해서 업데이트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면. 그러면 총 5개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수정할 건지에 따라서 업데이트 구문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만약에 지금 우리처럼 만약에 얘가 회원 정보 데이터다. 그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할 일이 잘 없죠. 회원이 이 개인정보 본인이 수정해요. 그죠? 본인이. 그러면 where 조건절이 아이디가 해당 회원과 일치하는 아이디 이렇게 해서 조건절이 추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뭔가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될 일은 잘 없으니까. 업데이트는 컬럼을 수정하는 구문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where 조건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 번씩 하다 보면 초반에 할 때 모르고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응? 그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한 사람 것만 해야 되는데 방금처럼 where 조건절 없애고 엔터 눌렀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모든 사용자의 나이 값이 다 수정된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응? 그럼 제공해놓은 자료 가지고 와서 밤샘 작업해야지. 응? 회원 데이터가 많다고 치면은 밤샘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업데이트 구문은 할 때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일단 업데이트 하고 복구하려면 힘드니까 인설트는 잘못 인설트 되면 해당 데이터만 하나 삭제하면 되죠. 근데 업데이트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딜리트 있습니다. 데이터 삭제. 딜리트. 자, 얘도 딜리트 from 테이블명 그 다음 where 조건절이 있습니다. 얘도 중요한 게 where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없으면 전체 데이터 다 삭제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응? 그러면 얘도 이제 잘못하면 밤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데이트와 딜리트는 조건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딜리트 프롬 테이블명 조건절. 자 봅시다. 데이터를 아이디 값이 지금 없는 데이터 하나 있죠. 얘 한번 찾아해 볼까요? 그러면 딜리트 from person where 아이디가 이렇게 생긴 놈 하나 있었죠. 공백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우리가 하다 보면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잘못된 데이터에 데이터 유형이 잘못된 게 입력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디 값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백으로 등록된 아이디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삭제해 볼까요? 그것만 false 테이블 이름이 잘못됐네. 자, 그러고 나서 아이고 해보면 아이디 값이 공백이었던 데이터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조건절, where 조건절이 없으면 전체 데이터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신중하게 구문을 사용할 때, 구문 사용할 때. 이게 업데이트와 딜리트 구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게 앞에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건 select, 그 다음 오늘 한 건 insert, update, delete 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DML 구문은 했습니다. DML. 자,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테이블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에 방금 전에 딜리트에서 where 조건절이 없으면 현재 데이터를 싹 삭제를 해요. 삭제한다 이 말이요. 딜리트 저기 조건절 빼고 해보세요. 데이터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삭제하는 유형이 SQL에 세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했던 딜리트 프롬 테이블명 이건
우리가 데이터 조작 언어 DML이에요. 지금 우리가 DML 하고 있죠? 그럼 DML에 해당되는 건 Select, Insert, Delete, Update예요. 데이터 컨트롤하는 언어다 이 말이에요. MySQL에서 데이터를 또 삭제시키는 유형이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드롭 테이블을 하면 테이블 자체를 삭제시켜버립니다. 딜리트는 테이블은 남아있어요. 안에 데이터만 샥 비운다 이 말이에요. 응? 데이터만 없애는데 드롭은 테이블도 없애버려요. 아예 없애겠다 이 말입니다. 응? 완전히 없앤다. 구조도 표대도 하나도 안 남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드롭으로 시작되는 건 DDL 구문입니다. DDL. 아까 크레이트랑 같은 종류다 이 말이에요. 크레이트. 드롭은 완전히 스키마, 구조를 삭제한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트렁케이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내용만 비우는 겁니다. 비우기. 그런데 그것도 DDL 구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딜리트 구문과 트렁케이트는 실제로는 결과는 같아요.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없어집니다. 테이블은 남아있는데. 그런데 두 개의 큰 차이점은 트렁케이트는 DDL, 데이터 정의어에 속하고 딜리트는 데이터 조작에 속해요. 또 중요한 거. 나중에 우리가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복구, 우리가 쿼리문을 잘못 생성했을 때 롤백, 복구가 가능해요. 근데 MySQL은 기본적으로 복구 설정이 꺼져 있습니다. 복구 설정을 키면 돼요. 그럼 내가 업데이트를 잘못했든지 딜리트를 잘못하면 그걸 앞으로 다시 되돌리게 가능해요. 우리가 보통 텍스트 편집 같은 것도 되돌리기 가능하죠. 내가 편집을 잘못했어. 그럼 앞으로 내용을 옮기기가 원래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 업데이트 잘못했을 때 대비를 해서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트렁케이트는 안 됩니다. 얘는 잘못 사용해도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되도면 혹시 모르니까 데이터를 지운다 이런 걸로 딜리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개가 비슷한데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금 치고 얘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